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15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주제는요. 엊그저께 조국 대표가 국회 죄송합니다. 이 목이 갑자기 조국 대표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했던 이 개헌 얘기 좀 해볼까 합니다. 조국 대표는 이날 제7공화국을 위한 개헌을 주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7가지 주요 포인트를 쫙 설명을 했죠. 그런데 언론은요, 조국 대표의 이 개헌 주장에 대해서 7가지 주요 내용, 여기에 별 관심이 없고 이것 때문에 윤석열의 임기가 단축될 수 있다. 요거에 더 집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헌이 되네 마네 뭐 이런 얘기를 쭉 해오고 있죠. 자, 그런데 제가 그 며칠 사이에 재밌는 사실을 몇 가지 포착했습니다. 진짜 재밌는 사실이에요. 네. 임기 단축 개헌, 4년 중임제 개헌을 하면서 윤석열의 임기를 단축시키자 1년. 그러니까 2026년에 지방선거를 하는데 이 지방선거에 맞춰서 대선까지 치르자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윤석열은 임기를 1년 정도 단축이 됐죠. 근데 사실은 이렇게 개헌을 하는 과정, 그리고 개헌을 한 뒤에 국민 투표에 붙이는 과정, 그 국민 투표 붙이고 난 다음에 시행에 들어가서 실제로 대통령 선거 뭐 이렇게 쫙쫙 준비하는 과정까지 싹 다 포함하면은요, 윤석열 임기는 사실상 2년이 줄게 됩니다. 내년 5월부터는 윤석열이 완전 사실 권력을 넘기거나 다름없는 상태가 돼요. 윤석열이 절대 개헌론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인 거죠. 그런데 제가 최근에 여기저기서 포착한 정황을 종합을 해보면 이 임기 단축 개헌을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조건이 있죠. 자세한 내용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가 준비한 네 번째 주제, 4년 중임제 임기 단축 개헌, 윤석열 수용 가능성이 있다 입니다. 진짜로 있을까요? 자, 지난 월요일인가요? 조국 대표가 윤석열 임기 단축 개헌을 촉구했다. 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2026년에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르자는 내용이에요. 자, 이날 이 얘기가 제법 널리 회자가 됐습니다. 언론에서도 요 내용을 글쎄 본격적으로 거론은 못합니다만 엄청 열심히 지금 연구하고 있어요. 겉으로 내놓고 말을 못할 뿐이지 뒤에서 열심히 지금 계산 주판화를 뚱기고 있다는 얘기야. 언론도 마찬가지, 저쪽에 국힘당 애들도 마찬가지. 각 개파들별로 주판화 열심히 뚱기고 있어. 받아들일까? 받아들이면 되나 안 되나? 여러 개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글쎄 그렇게 지금 관심을 못 받는 걸로 보이지만 아니에요. 상당히 지금 정치권에 파장을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다들 못하지만, 말을 못하지만, 딱 커튼만 내려가고 마이크만 꺼지면 다 얘기를 해요. 개헌 얘기, 윤석열 임기 단축 얘기. 다 합니다. 사실, 조국 대표가 얘기한 거는 임기 단축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모든 정치 세력, 그리고 모든 언론은 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취재 열심히 지금 누구마다 못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윤석열이 과연 받아들일까? 모든 제 정치 권력 세력들이 오케이 하더라도 윤석열만 놓으면 안 되는 거잖아. 근데 될까? 예, 될 것 같아요.
사실 조국 대표가 말한 이 헌법 개정 내용은 이윤석열 임기 단축보다 더 중요한 내용들이 더 많습니다. 5.18이나 부마민주항쟁, 60민주항쟁을 헌법 천문에 수록한 거라든지, 수도 관련 내용을 헌법에 못 박자다든지, 검사의 영장 신청권을 삭제하자, 뭐 이런 내용. 그 다음에 동일 노동, 동일 임금 부분이라든지, 토지 공개념이라든지, 정말 우리 사회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얘기들, 그리고 지금까지 이거는 헌법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한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다 망라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개헌 주장이 있으나 그 개헌 주장 가운데서 어느 정도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은 내용들이 여기 다 들어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진짜 논의할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들 뭐만 지금 하고 있다? 4년 중임제, 여기에 다 집중하고 있죠. 다 이것만 지금 얘기를 해. 그러면서 윤석열이 받아들일까?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막 합니다. 지금 결국에 이 조국 대표가 제안한 제7공화국 헌법 개정은 핵심이 임기 단축으로 몰려 있는 겁니다. 다들 지금 다 요거 때문에 지금 개선할 주판을 뚱기고 있는 겁니다. 말 안 하고 있어서 그렇지 다 지금 이 계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이럴까 저럴까 막 한참 떠들어. 자기들끼리. 지금 정치권에서 제일 핫한 이슈가 이거야. 언론도 다 마찬가지 다 얘기하고요. 하고 있어요. 기사만 안 써. 아이, 등신들. 윤석열 눈치 보는 거죠, 결국에. 그런데 의외의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 보입니다. 윤석열이 임기 단축 개헌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거야. 진짜로? 진짜로. 제가 지금까지 들은 얘기를 종합을 하면요. 윤석열보다는 김건희 쪽에서 입질이 온다는 거예요. 다만 조건이 있죠. 뭐? 퇴임 후에 안전을 보장해 준다는 조건입니다. 임기 단축까지 받아들일 터이니 퇴임 후 안전하게 있게 해달라. 나 감옥 안 가게 해주면 받아들이지 이거죠. 사실 윤석열이 이재명 대표를 만나기 전에 비선을 통해서 제안했다는 내용도 가만히 살펴보면 그거예요. 내 권력을 다 너한테 줄 터이니 안전보장을 해줄래?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혹은 김건희의 관심은 퇴임 이후인 거야. 얘네들은 임기가 몇 년이 남았든 간에 그 뒤에 감옥에 갈 수 있다는 거를 알고 있는 거죠. 지들이 바보가 아니니까 뭐 당연히 알겠지. 자, 물론 윤석열과 김건희는 지금의 상황을 뒤집으려고도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찰을 통해 가지고 이재명 대표나 혹은 민주당이나 문재인 전 대통령 주변을 수사하는 것도 진행 중이에요. 하지만 이게 이제 점점 쉽지가 않죠. 아까 앞서서 했던 국정원 이 비밀 문건, 이것을 검찰이 왜곡했다라는 방북 관련, 대북 송금 관련 국정원 문건 왜곡에서도 보여지듯이 지금 윤석열이 하려는 게 쉽사리 지 뜻대로 안 돼. 검찰 쪽에서도 작년, 재작년처럼 윤석열의 이 지시를 쉽게 받아들이는 것 같지, 그대로 이행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 다른 정권이었으면 벌써 난리가 나도 100번은 났을 거래. 이미 선거에서 중간평가라고 볼 수 있죠. 중간평가 결과 윤석열은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게 확인이 됐고, 앞으로 대선 치러지면 윤석열, 아니 국힘당이 망할 거라는 게 거의 확실시 됩니다. 한동훈이 뭐 설치고 있는 것 같은데, 에이, 한동훈 복귀가 어려울 거라는 얘기도 많아요. 한동훈 복귀 부분은요, 제가 내일 좀 전해드리려고 해요. 이 한동훈의 복귀를 놓고 3차 윤한 갈등이 벌어질 조짐이 보입니다. 한동훈은 복귀를 그래도 해보려고 하는 것 같고,
윤석열은 끝까지 막고 싶어 합니다. 저울추는 윤석열 쪽으로, 그래서 한동훈이 복귀를 못하는 쪽으로 기울는 것 같은데 한동훈이 그렇게 쉽사리 포기할 것 같지도 않아요. 이렇게 되면 윤한 갈등 다시 불거질 수 있습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계속 뭐 불타오르고는 있지만 겉으로 드러나고 있지는 않죠. 근데 누군가의 목적으로 윤석열의 입장에서는 한동훈의 뜻을 마지막으로 꺾기 위해서, 한동훈은 혹시라도 모를 마지막 역전을 위해서,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제가 내일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지금 김건희 쪽에서 입질이 온대. 입질 오는 걸 어떻게 하는데요? 뭘 보고 입질 온다고 하십니까? 이거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유명한 무속인들 있죠. 그 사주보다 이렇게 신점 보는 유명한 무속인들, 이 무속인들을 지금 찾아다닌다는 얘기가 있어요. 유튜버 이런 데 많이 알려진 이런 사람들 있죠. 또 뭐 이렇게 하여튼 그런 사람들 중에 김건희 심부름으로 왔다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라고 묻는 사람들이 꽤 있대요. 그게 그쪽 동네에 꽤 소문이 퍼져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지금 꽤 여러 경로를 통해서 퍼져나가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분은, 제가 얘기를 처음 들은 거는요, 최근에 유튜브 쪽에서 조금 히트를 친 분이에요. 아직까지 공중파에는 나오지 않은 걸로 보이는데, 하여튼 뭐 그쪽 사람하고 공중파에서 지금 최근 세게 엄청 날리고 있던 어떤 무속인하고 관련도 좀 있는, 하여튼 뭐 그런 쪽인데, 뭐 강남에 있대요. 하여튼 뭐 그쪽으로 왔다 갔다는 거야. 근데 이 내용상으로는 그래요. 지금 뭐 여러분 무속 한번 보세요. 전부 다 뭐 얼마 못 간다, 조만간 감옥 간다 이런 얘기 많지. 그러니까 지들 장에서 뭐 그렇게 무속 좋아하는 이 사람들이 안 봤을 턱이 없잖아. 그러니까 분명히 이건 봤을 거야. 이 두 사람도 분명히 유튜브 좋아하지 무속 좋아하지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와 관련된 점괘 나오고 하는 거 안 봤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가만히 있겠어? 대책을 찾으러 다녔겠죠. 예. 그러다가 그 얘기가, 그러고 다닌다는 얘기가 지금 꼬리가 잡힌 겁니다. 그런데 물음 중에 요게 포함됐다는 거예요. 개헌, 임기 단축 개헌. 이 얘기가 포함이 돼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조국 대표가 임기 단축 개헌을 얘기는 하긴 했습니다만, 그 얘기는 조국 대표의 아이디어만은 아니에요. 사실 총선 전부터 그 개헌을 해가지고 합법적으로, 합헌적으로 탄핵 안 하고 윤석열의 임기를 줄여서 조용히 평화적으로 바꾸자, 평화적 탄핵 이런 걸 하자, 뭐 그런 아이디어도 꽤 있었잖아요. 그죠? 아시죠? 예. 그러니까 얘네들도 그걸 알아봤던 모양이지. 근데 뭐다? 예. 그 얘기들이 지금 솔솔 새 나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 저쪽 분위기가, 국힘당 쪽 분위기가 되게 험악해요. 민주당 쪽보다 저쪽 분위기가 더 험악하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요, 우리나 뭐 이재명 대표나 이런 쪽이나 지금 또는 조국 대표나 이런 분들이나 이를 갈고 있지, 의원들 중에 한 3분의 1, 적어도 3분의 1 정도는 윤석열 내쫓는데 그닥 관심 없는 사람들도 여전히 많답니다. 지난번보다는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그런 사람도 있대요. 뜨뜻미지근한 사람이 있는데 오히려 국힘당 쪽이 더 뜨겁다는 거야. 왜? 가만 보니까 윤석열 저자리로 놔뒀다가는 정권 재창출은 고사하고 국힘당이 그러니까 생존 기반 자체가 통째로 날아가게 생겼다라는 거야. 어떻게든 간에 얘네들은
연착륙을 시켜서 윤석열 정권을 연착륙을 시켜서 재빨리 선수 교체를 하는 걸 지금 다 바라고 있대요. 부드럽게 연착륙시키는 방법. 그래서 선수 교체를 싹 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지금 저쪽에 나오는 얘기 중에 뭐냐면 선수 교체론이 지금 돌고 있다는 얘기까지 있어요. 선수 교체론. 분위기 심상치 않은 거예요. 저쪽 분위기가. 오히려 민주당 쪽보다 저쪽 분위기, 국힘당 분위기가 더 심상치 않답니다. 이거 조선일보 칼럼이거든요. 조선일보 칼럼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뭐라 했는고? 예,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조선일보 박정훈 칼럼입니다. 내용상이 뭐? 윤석열의 정체성 의심이래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메신저들, 그러니까 비선 메신저들 있죠. 비선 메신저들은 윤 대통령이 강성 지지층과 참모들 때문에 이재명을 못 만났다. 아유, 나는 만나고 싶었는데, 아유, 우리도 강성 지지층이 있잖아. 걔네들 때문에 못 만난 거야. 라고 추파를 던졌다. 자, 이렇게 씁디다. 예, 조선일보에서 이렇게 썼어. 그러면서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골프 회동, 부부 동반 모임까지 얘기를 했다니까 당혹스럽다. 만약에 사실이라면 윤석열이 이재명에게 뭐 허리를 굽히고 들어가는 그림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한다? 윤석열의 경로는 공종 자기 편을 향하기도 했다. 총선 때 윤 대통령은 비서실장을 통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적나라하게 불신감을 표했다. 지난해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는 안철수를 향해 방해꾼이자 적이라 직격했고 나경원에게는 실망감을 표현하며 출마를 막았고 이준석을 향해 내부 총질이 나는 대표라고 날선 반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랬는데 원칙을 관철시키려 하던 의사냐? 해병대 집단까지 적으로 돌린, 그러니까 지지층을 적으로 돌린 사람이다. 그런데 물밑에서 이재명한테 골프 부부 회동 문운했다라는 거, 아니 벙벙하다. 네가 그래놓고서, 네가 한동훈도 좁혀고, 나경원도 좁혀고, 안철수도 좁혀고, 이준석도 좁혀고, 심지어 우리 핵심 지지층인 해병대나 의사들까지 좁혀놓고서는 뭐 이재명한테는 그렇게 설설 기었다고? 고개를 숙였다고? 이런 썩을 놈이 있나? 뭐 이런 거죠. 그래놓고 네가 지금 이재명한테 설설 기냐? 라는 겁니다. 분위기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내가 이쪽 편에서 버림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 아니 뭐 그걸 바보라서 못 느끼겠어? 아무리 두뇌도 지금이면은 알 때가 지났지, 솔직히. 예. 자, 게다가 지금 윤석열을 진짜 빡치게 만든 거. 이 빡쳤다고 그래야 되나? 진짜 윤석열을 빡치게 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 실은 국힘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수 교체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 한동훈하고 사이가 나빠진 이유이기도 한 거예요. 선수 교체론이 나오는데 그 핵심에 누가 있었느냐? 한동훈이 있었던 거지. 응? 선수 교체론 얘기하는 애들, 국힘당 쪽에서 선수 교체론 얘기하는 애들은 결국엔 누구를 염두에 두고 간 거겠어요? 한동훈 염두에 두고 간 건 거야. 그러니까 선수 교체론이지만 사실은 한동훈 대안론인 거죠. 윤석열은 이제 안 되겠다. 저대로 놔두면은 정권 재창출은 고사하고 국힘당의 지지 기반이나 존립 기반 자체가 아작날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한동훈으로 바꿔. 이렇게 된 거야. 이 얘기가 막 나와. 근데 여기에서 한동훈이 눈치만 보면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지도 욕심이 생기겠지.
슬슬 자기 세력을 강화하기 시작한 겁니다. 몰라, 한동훈은 뭐 그럴 생각 없이 뭐 진짜 열심히 하려다가 보니까 그렇게 보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윤석열 입장에서는 한동훈 저 새끼 저게 지 세력을 키우고 있네? 야, 한동훈 대안론 나온다고 네가 지금 눈에 비는 게 없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윤한 갈등이 시작이 된 겁니다. 단순히 한동훈이 그 선거 때 뭐 공천 어쨌다 이런 걸로 바뀐 건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보면 표면적인 거예요. 우리 깨놓고 얘기해 봅시다.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야. 근데 내가 너무 인기가 없어. 그래서 내가 지금 상당히 앞뒤 곤란해. 당 내에서도 나를 졸라게 욕해. 어쩌지? 야, 그러면 대표 바꾸자. 대표 누구? 나를 너무나 믿는 애를 맡기는 거야. 근데 내가 누군가한테 야, 네가 당대표에 네가 정권을 맡길게 라고 했으면 걔가 자기 권력 강화하는 것도 어느 정도 강호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당대표로 보냈는데 당대표가 자기 권력 없이 맨날 나한테 쪼르르 달려와가지고 형 뭐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말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기 권력을 착착착 자기 기반을 쌓는 거 당연해요. 그걸 용인을 해야 돼. 내가 보내줬으면. 근데 그걸 가지고 윤석열이 삐져서 열받아가지고 한동훈을 좁혔다? 그것도 여러 차례 좁혔지. 괜히 그랬을까? 겨우 그걸로? 공천 때문에? 아니요. 그것도 그거지만 그보다 더 큰 게 있었던 건데 그게 뭐다? 한동훈 대안론이었고 선수교체론이었던 겁니다. 윤석열은 안 돼. 그런데 여기에 한동훈이 편승하는 걸로 보였던 거죠. 진짜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나중에 볼 일이고 하여튼 윤석열 눈에는 그렇게 빗대. 그래서 윤석열은 이 자식 봐라. 이거 뭐 선수교체론이니 한동훈 대안론이니 이거 한동훈 저 새끼 저게 자작극 아니야? 라고 생각한 겁니다. 권력은 도저히 나눌 수 없다. 부자지간에도 나누는 게 아니다. 2인자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라는 그런 권력의 속성이 그대로 먹혀든 거야. 누구 말로는 윤석열은 아무 생각이 없고 윤석열은 그러든가 말든가인데 김건희가 빡 돌았다. 이런 얘기도 합디다. 아무튼 정확한 것은 한동훈이 강하게 대안으로 부상을 하면서 윤석열을 불안하게 했고 그것이 결국 윤한 갈등의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어요. 언제든 한동훈이 또 떠오르지 말라는 법 있겠어? 지 지지율이 조금만 떨어지면 또 언제든지 튀어나올 거 아니야. 일단 밟는 데 성공했어. 지금 뭐 이달 말까지 그 한동훈이 정치 복귀하겠다, 당대표 복귀하겠다라고 발표를 안 하면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보는 게 맞아요. 지금 7월 뭐 하순경에 국힘당 전당대회가 있을 예정인데 이 전당대회를 그 일정을 감안했을 때 이달 말에는 출마 선언을 하고 나와줘야지, 그리고 조직을 꾸려야지 이게 일이 되거든. 안 그러면 못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재작년에 이재명 대표 전당대회 할 때 보세요. 이재명 대표가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나요? 그때 8월 말 전당대회였잖아. 예, 이미 6월부터는 돌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7월이 국힘당 전당대회라면은 사실 지금도 좀 늦었어.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윤석열이 한동훈을 제대로 밟는 데까지 성공한 것 같아. 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거지. 뭐 그렇다고 해서 지가 권력이 안정기에 들었다? 그렇게 생각은 못할 거거든. 그리고 계속해서 조선일보, 종합일보, 중앙일보, 이 조중동에서 계속 윤석열을 좁히기 시작하죠. 특히 이번에 이 직구 파문이 치명적이었어요. 직구 파문, 이거는 지난번에 5살 입학하고 똑같은 상황이 된 거야. 진짜 너도 나도 다 욕을 했더라고. 특히 지금까지 국힘당 쪽에 많이 기울어져 있던 20대 남자들이 지금 폭발해버렸어, 이 건으로.
근데 뒤늦게 갑자기 급히 막, 주워 담고 쌩 난리를 친 거 아니야. 분위기 안 좋아요. 그러니, 윤석열 입장에서는 어떻게? 예, 탈출구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공개적으로 대안이 거론된다면, 이 대안론을 힘으로 누를 수 없다면, 자기도 탈출구를 고민할 수밖에 없지. 탈출구를 고민한다는 건 달리 말하면 뭐다? 뒤통수 때리는 거죠. 살아남으려면 어찌 보면 살아남기 위해서 뒤통수를 때려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 조국 대표 쪽에서 임기 단축 개헌을 얘기를 했을 때 냉큼 저걸 받아들일 테니까 안전보장을 해달라. 이게 딜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 같으면 생각 안 드시겠어요? 나 같으면 들겠는데? 예. 즉, 살기 위해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그와 관련된 정황들이 나오고 있더라. 그 정황 중에 하나가 뭐다? 예. 강남이나 이런 데 유명한 무속인들 찾아다닌대. 김건희 심부름이라면서 왔다 갔다 한 사람이 있대. 예. 뭐 확인은 안 되는데 뭐 직접 왔다는 얘기도 있대. 예. 하여튼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만은 분명하죠. 자, 근데 우리가 이거는 글쎄 임기 단축은 우리도 좋아. 임기 단축을 위해서 개헌한다. 좋아. 조금 시간이 걸릴지라도 아씨 2년이나 보고 있어야 돼 라고 할지라도 좋아. 그럴 수도 있어. 제가 뭐 투트랙 얘기도 했죠. 한쪽으로는 이 임기 단축 개헌을 추진해 나가면서 한쪽으로는 별개로 탄핵 추진할 수도 있지. 사실 임기 단축 개헌을 하면은 그게 막 합의에 이루고 하자 이렇게 합의에 이루고 그 다음에 헌법 조문을 합의하고 그 다음에 국민투표 거치고 국민투표 이거 하려면요 3개월 이상 공고해야 돼요. 국민투표 거치고 그래가지고 헌법안 개정되면 확정되면은 예. 거기에 맞춰가지고 선거 일정 나와야 되고, 이렇게 쭉 하다 보면요. 사실, 2년 정도 임기가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 단계가 되면 검찰이고 공수처고 가만히 있겠어? 이제 윤석열 잡으러 들어가겠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탄핵이 빨리 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투트랙으로 진행할 수도 있는 거야. 자, 근데 여기서 투트랙으로 진행할 경우에 중대한 문제가 하나 생겨. 뭐? 김건희가 퇴임 후 안전을 보장해 달라며 그걸 조건으로 받아들인 거 아니야. 우리는 그걸 못 받아들이지. 넌 안전 보장이야. 임기 단축은 다 우리도 오케이 하지만 퇴임 후 안전 보장은 우리가 못 하죠. 그걸 보고 우리가 뒷거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뒷거래를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걸 받아들인다. 뭐 조국 대표나 이재명 대표가 그걸 받아들일 거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김건희는 그럴 가능성을 지금 노크를 하는 거야. 탐색을 해보는 거야. 그럴 가능성이 있나? 될까? 그러니까 잘 모르겠으니까 여기저기 물어보러도 다니고 이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한 착각하지 마세요. 이상한 오해하셔가지고 이게 내각제 개헌이라는 둥 김건희를 살려주는 건 안 된다는 둥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우리 생각하고는 달라요. 김건희가 지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고 윤석열 지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고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지 당연히. 그죠? 절대로 못 받아들이지. 그리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실제로 개헌 절차에 들어가잖아요. 개헌 절차에 들어가면은 검찰이 가만히 있겠어? 이제 정말 떨어진 똥 됐는데 검찰 가만히 있겠어? 당장 검찰 개혁을 헌법에 집어넣겠다고 하는데 검찰이 가만히 있겠어?
그러면은 개혁하면 안 돼요. 자, 우리 윤석열을 죽이러 갈게. 우리가 죽일게. 그러니까 개혁하지 마세요. 검찰 개혁하지 마세요. 이렇게 안 하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당연히 윤석열 치러 가겠지. 검찰이 치러 가겠지. 즉 김건희가 생각하고 있는 퇴임 후 안전보장은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해도 과언 아닌 겁니다. 뭐 아무튼 그런데 쟤들 입장에서는 어이씨 살아남기를 넘으려면 뭔 짓을 못해. 그런 생각하고 그렇게 대가리를 굴릴 수 있다. 요겁니다. 그죠? 예.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쟤들은 저렇게 생각할 수 있다. 요인 겁니다. 예. 절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리는 없죠. 그죠?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